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025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최종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청하는데 서류부터 발표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꿀팁들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창사란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그 학교의 이름을 줄인 말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일반적으로 만 39세 미만의 대표자, 업력 3년 미만의 대표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총 최대 1억의 지원금을 받아서 다양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을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도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조금 더 교육에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도약 패키지는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력에 대한 제한은 있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조금 더 교육 중심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 관련된 거, 사업비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청창사를 들어갈 때 지금 저희가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홍삼 구미 제품을 글로벌화 시키겠다라는 목적과 선물 세트를 출시하는 2가지 목표를 갖고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팁이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는 아이디어만 좋다거나 아니면 플랫폼이거나 IT와 관련된 계열의 사업들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많이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면서 당장의 아이디어, 플랫폼보다는 무언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매출 지표 혹은 어떻게 돈을 벌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선 최대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억을 전체 다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금과 현물 그리고 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 20%, 그리고 현금이 10%, 사업비가 70%였어서 현재는 사업비 포함해서 총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는 개발비에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비용, 그리고 인건비에도 쓸 수도 있고요. 우선 기계를 구매한다거나 마케팅을 하는데 모든 것들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최종 선정되고 협약되기 위해서는 이 현금 10%인 1,000만 원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정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조달할지를 미리 계획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청창사에서 요구하는 이 현금 10%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추측할 때는 1,000만 원 정도는 이미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정도의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서류 합격을 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서류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조금 독창적이거나 플랫폼 이런 것들이면 가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매출, 고용, 수출, 특허,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상에서는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 계획, 그리고 이 아이템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이 됩니다. 추가로 내용을 잘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의 팁이 있다면 처음부터 모든 사업계획서를 딱 완성시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적어보시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남겨놓고 줄여보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남게 되는데요. 그 핵심적인 것을 바로 이미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수십 개, 수백 장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심사위원분들이 글로만 있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을 꼭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탈락하는 사업계획서들은 판매에 대한 계획들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그리고 자사몰에서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계획이고 심사위원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판매처가 정해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표현보다는 어디에 판다면 정확하게 어떤 타겟에 누구에게 얼마에 팔 거고 그러면 1년 내에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는 우선 서류가 합격된 다음에 발표를 진행합니다. 발표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바로 복장과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면접을 보러 오셨던 분들은 정장을 입고 오시거나 정말 깔끔한 옷들을 주로
많이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번 청취항사 발표를 맡은 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하기보다는 내 사업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 아이를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까지. 그러다 보면 어머니들도 신경 쓰기 힘들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 아이의 면역을 관리하는 전문 브랜드 케어요입니다. 저는 케어요 대표 강동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초반에 심사위원들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집중해 라고 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마무리에는 내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록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느끼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나도 이미지를 보고 설명을 하면 심사위원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부록 페이지를 보여주는 뉘앙스만 하더라도 아, 이 친구 이 발표를 위해서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마치고 약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받은 질문들 5가지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제가 경쟁사를 분석한 지표를 만들었었는데 그 경쟁사 분석 탭을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라는 질문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과 아이템이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타업체가 동일하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을 활용해서 신규 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쟁력으로 그 업체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저희가 잡은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질문들을 한번 내 사업의 아이템에 적용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답변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한테 내 사업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 있고 피드백 받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런 의견을 많이 받는 만큼 내가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그리고 발표 때 딱 이것만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첫 번째로는 거짓말 치지 말라는 겁니다. 서류 그리고 발표에서 거짓말을 치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쳐서 합격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 때 모르는데 안다고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는데 이상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비는 성장성을 보고 뽑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다 혹은 제가 잘 모른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발표 이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 혹은 합격하고 나서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다른 대표님들께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아서 계속 배움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다 보면 내 아이템이 최고고 내 아이템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실 텐데요. 발표 때 명확한 지표나 객관적인 내용이 없다면 그런 식의 발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호소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변에는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와 관련돼서 초기에 창업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팔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사업 자금들을 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2025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서류 합격 그리고 발표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발표를 잘 해가실 수 있도록 무료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구글 폼을 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신청했다고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